일론 머스크가 맨날 화성에 간다고 하는데 가능하다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과는 별개로 제 화성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은 예,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테슬라봇을 보내서 얘네들이 광물 채취 일을 하면 산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기계 쪽이 네. 우주 쪽이랑 많이 연관이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우주 쪽 관련해서 리포트 많이 쓰셨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우주라는 그러니까 천문학 쪽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산업적인 관심도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사실 우주라는 게 산업으로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인정을 못 받고 약간 테마성으로 되게 인식이 많았어요. 21년 초에 그 ARK,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에서 이제 우주 산업에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면서 시장에서 확 관심을 받았었고 마침 제가 그때 이제 글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좀 관련된 자료를 써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자료를 쓰고 자료를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든지 시장의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면 굉장히 시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자료를 좀 많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통 이제 증권사는 리포트를 무료로 배포하잖아요. 그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나중에 보시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그 증권사 리포트를 꼭 봤으면 좋겠는 게 정말 그 지식의 집대성이에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내가 공짜로 가져가도 되나?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로켓만 생각하는데 뭐 나사 아니면 달 뒷면에 비밀이 있다. 달 뒷면 가면 토끼가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폴로 13은 가짜다. 사람이 간 적이 없다. 너무 우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짜 어떤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주 산업이 되게 뭉뚱그려진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지구 산업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 산업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산업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쵸. 뭐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도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도 있고 자동차 부품에서도 뭐 타이어 이렇게 굉장히 세분하게 나뉘는 것처럼 우주 산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뉩니다. 그런데 크게 볼 때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제조 분야. 제조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켓을 만드는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위성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상 장비를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제조 쪽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서비스입니다. 아, 서비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의외겠다. 예를 들면 뭐 위성 서비스가 대부분인데 뭐 저희가 위성 TV 같은 경우도 당연히 통신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예. 저희도 위성 통신, 뭐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통신 서비스의 하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저희가 GPS잖아요. 예. GPS도 위성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위성 제조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은 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위성 제조 사업자들은 통신 위성을 만들기도 하고 관측 위성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위성 안에서도 뭐 어떤 부품을 담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좀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고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한 회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한 회사가 부품에 좀 어느 정도 일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사체 쪽에 그냥 완전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기술 하나하나가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기도 하고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국가 단위로 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사라는 곳이 다 만든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나사도 예를 들면 부품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부품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긴 해요. 기업들은 거기에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그걸 납품을 하거나 그런데 보통은 나사라든지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항우연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보통 그런 부분들을 주도를 하면서
분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주도로 이제 이루어질 때는 보통 그런 형식으로 많이 되고, 반면에 민간 기업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예. 소위 말하는 뭐 하청,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이제 수주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아, 지금 듣다 보니까 국가 주도가 있고 민간 주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우주 관련 회사를 차려서 발사체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국가 주도랑 민간 주도를 좀 차이점 말씀해 드리면, 국가 주도는 보통 올드 스페이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를 뉴 스페이스라고 많이 불러요. 당연히 올드 스페이스의 주체는 국가 기관이 되겠죠. 예. 미국으로 치면 나사, 일본으로 치면 작사, 예. 유럽은 뭐 ESA, 뭐 이렇게 각 국가마다 이런 기관들이 있고, 민간 기업으로 치면 뭐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뭐 국가 단위 프로젝트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아폴로 프로젝트, 아, 예. 아폴로 프로그램, 이런 게 국가 단위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 있고, 뭐 민간의 프로젝트라고 하면 스타링크 프로젝트, 아, 예, 그런 게 대표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으냐라고 하면 보통은 민간이 주도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전 뭐라 설명 좀 드리고 싶냐면, 자동차 외에 수동 기어 자동차 보면 저희가 한 번에 5단까지 올려서 운전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단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기어를 올리는 것처럼 항상 처음에는 국가 단위로 이게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술력 자체가 너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있어서 힘듦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국가 연구원직들의 수준을 공기업이 아닌 이상 민간 기업이 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그렇죠. 들어오는 캐시가 있어야 고용을 할 텐데. 그렇죠. 심지어 이제 거기에 있는 인력에 계신 분들은 또 워낙 또 고퀄리티의 박사님들이 대부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초중기에는 필연적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계속 국가 주도로 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또 투자 비용이 문제가 돼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이 될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처음 이 국가 프로젝트로 우주 산업이 제일 커진 게, 나사가 언제 창립이 됐냐면 예전에 미소 간의 우주 경쟁이 있었어요. 아, 예.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데, 예. 그 스푸트니크,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소련이 처음으로 먼저 올리게 되면서 미국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과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앞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소련이 먼저 발사를 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도 먼저 이제 우주로 유리 가가린을 먼저 예. 보내다 보니까 거기다 위기감을 이렇게 생겨서 그때 만들어진 게 나사였어요. 문제는 엄청나게 막대한 예산을 나사에 쏟아붓습니다. 아, 그래서 뭐를 성공시키냐면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죠.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는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막 쏟아붓고 달에 갔어요. 소련보다 우리가 더 세,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소련과의 그런 격차는 벌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나온 소리가 뭐냐면 나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볼멘 소리가 나온 거죠. 근데 나사는 여기에다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고 그런 기반 시설을 다 깔았는데, 아, 유지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예. 그때부터 미국은 민간 이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면서, 근데 이걸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민간 이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뭐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이제 점점 민간 이전을 이제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올라왔죠. 그럼 민간 기업들이 올라오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 이제 이때부터는 투자를 민간에서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기술 이전과 그런 인력 수급이라는 보조적인 역할, 그런 기반 시설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보조적 역할을 하고, 이때부터는 민간이 자처해서 투자금을 넣으면서 예산적인 부담도 줄게 되고 국가 단위의 우주 산업의 성장성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인데, 민간이 투자를 해서 뭘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권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개발하고 고용을 해서 캐시가 뭐 있어야 될 건데,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 건가요,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뉴스페이스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게 뭐 유럽 정도가 따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미국만큼의 뉴스페이스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루트가 국가가 커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뭘 하는 뭐 투자 받아서 하는 사업 뭐 이런 거예요? 국가 수주. 예를 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발사체 프로젝트 아니면 위성 프로젝트 예. 이런 국가 수주로 받아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아니면 민간 주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성 통신, 위성 방송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 글로벌로 봤을 때 뭐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국가 이제 민간 기업들과 연관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에 조금 더 우주 시장이 확장되면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결국 지금 제일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우주 산업이라고 하면 뭐 우주 여행 뭐 이렇게 좀 보시는데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마진 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주 여행은 마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오. 이제 비싸겠죠. 우주 여행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이번에 빅뱅 탑 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좀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주 여행을 어디까지로 우주 여행을 볼 것이냐. 우주 여행에 대한 정의가 많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100km를 살짝 찍고 내려오는 정도만 그 정도까지만 하면 사실 그렇게 비싸게 갈 수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지구를 도는 수준이다 그럼 돈이 좀 더 비싸지고 그래도 약간 내가 기왕 내는 돈이면 나 여기 한번 찍고 오는 거 가지고서 좀 자랑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한 바퀴 돌아줘야. 어쨌든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사진을 찍는 뭐 그 정도가 되려면 소위 말하는 이제 ISS 그러니까 국제 우주 정거장을 할 수 있는 저 정도를 탐방할 수 있는 그 정도 우주 여행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비싸지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돈은 싸진다고 하더라도 뭐가 또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해요. 비행기만큼의 접근성은 힘들 수가 있는 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갈 때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서도 이제 우주 방사능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의 여행까지는 좀 안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주 여행 비용이 1억이다. 그러면 저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발사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우주 발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단언은 못 하겠어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가 비용이 점점 더 싸질 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하다. 근데 훈련 시간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네. 훈련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 놓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접근성은 있겠죠. 얼마 정도까지 낮춰질 것 같아요? 뭐 전망할 수는 없겠지만 대충 감이라도 좀 잡아보게. 이게 그것도 있어요. 어떤 패키지로 가느냐에 또 다를 것 같아요. 너무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형 우주선을 타고 가느냐 한 100명 태우고 가는 거죠. 진짜 한 몇백 명 네. 실어가지고 이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소형으로 가느냐 얼마만큼의 우리가 비행기 타는 것 같은 접근성이 생기냐 하면 뭐 향후 수십 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를 가장 뭐 앞서서 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데들이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이 우주 여행을 상용화하고 있는 회사는 딱히 많지는 않은데 뭐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하면 민간 기업 중에서는 뭐 스페이스X 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재사용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유사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뭐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블루 오리진이 그 제프 베조스 그거.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발사 단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그런 우주 여행 뭐 이런 부분들도 뭐 비용이 낮아질 수 있겠죠. 둘 다 그럼 상장 안 돼 있죠? 상장 안 돼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장벽은 없을까요? 기술적 장벽이 굉장히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주 산업을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우주를 가야 돼요. 우주. 네. 근데 거기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낮에는 몇백 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고 막 태양풍 불면 막 방사능이 막 엄청나게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기술력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로켓 발사하는데도 굉장히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을 굉장히 꺼려해요. 국방 기술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국방 기술에 연관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사실상 돈이 당장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인도 없는데 국가 간의 기술 이전도 굉장히 꺼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굉장히 심한 산업이 바로 우주 산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뭐 기술력이 몇 위냐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가 기술력, 우주 산업의 국가 기술력을 이렇게 순위로 발표하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지금까지 누적해서 위성을 많이 쏜 나라로 치면 뭐 한 12등 정도 되고 아니면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로 치면 한 7등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앞서 나가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예. 그리고 유럽, 그러니까 ESA, 유럽이 될 수 있고 뭐 그 안에 당연히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예. 국가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인도 정도. 인도요? 예, 인도도 잘합니다. 아주 의외인데? 예. 그래서 요런 한 6개에서 한 7개 국가는 확실하게 이제 좀 앞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 레벨이 이제 우리나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주변국들이 너무 잘해요. 옆에 일본 있고 이제 중국 있고 예. 러시아 있고 뭐 또 미국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국가들이랑 비교하면 좀 밀리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뒤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줄 서 있거든요. 이게 결국엔 발사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방력이랑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를 했을 때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까지 생겨요.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근데 아니 위성 하나 발사했는데 뭔 그렇게 쇼크를 받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거랑 같은 그럼 얘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수직을 꽂아 내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궤도를 그러니까 우주로 벗어나오면 그다음부터는 궤도를 트래킹이 안 되고 속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는 걸 막는 그런 거일 텐데.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에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전역이 엄청난 쇼크를 받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켓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전을 굉장히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맨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론 머스크가 맨날 화성이 간다로 하는데 가능하다라 보세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과는 별개로 제 화성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은 예.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헛소리 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에 또 움직임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아니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일론 머스크가 겉으로는 화성 갈 거야를 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아직까지 화성 가려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발사해주고 돈 받고 있고 위성 쏘아가지고 그런 통신하려고 하고 있고 달 가는 거 지금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지 지금 당장에 막 화성을 막 어떻게 하려는 일단 생각은 없거든요. 네. 근데 단지 그런 것 같아요. 화성을 갈 수 있는 기술력까지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민간에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멀리 목표물을 잡고 거기에 가서 다 달려가는 것 같아요. 좀 목표가 멀긴 하지만 진행 중이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를 목표를 찍고 달려가다 보면 당연히 화성 가서 거기에 테라포밍 할 수 있는 수준이면 달도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화성 갈 수 있는 수준이면 뭐 달까지 우주여행 올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예. 뭐 인공위성을 많이 쏘는 것도 엄청나게 걔네들 레벨 올라있으니까 굉장히 멀리 찍고 가는 거죠 얘네는 목표 이제 지점을.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화성으로 찍고 그 가는 과정에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발사체 단가도 낮아져야 되고 이 부분이 낮아지려면 뭐 재생 로켓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위성도 많이 발사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돈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성을 가는 거는 네. 저는 좀 부정적인 게 왜 그러냐면 이건 좀 논외이긴 한데 네. 달에 가는 거랑 화성에 가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첫 번째가 거리 차이가 있어요. 멀죠. 멀어요. 이게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달은 지구를 자전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구와 달 간의 거리는 항상 일정해요. 근데 화성은 태양을 공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점이랑 화성이 태양을 공전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지구와 태양이 가까운 시점에만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화 마션에서 됐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거리도 있는 거죠. 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진 않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저는 화성 네. 가는 건 좀 부정적이다.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왜 그걸 외치는 거라 생각하세요? 가는 과정에서 돈 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명분 같은 건가 그러면? 그러니까 화성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사실 우주에서 돈 될 만한 것들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차피 나 빼고 다 못한다. 오늘 아침에 테슬라봇 공개했었거든요. 제가 봤더니 만약에 저게 달나라로 들어가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테슬라봇을 보내서 얘네들이 광물 채취 일을 하면 산소가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기계 쪽이 우주 쪽이랑 많이 연관이 되고 있어요. 와. 로봇팔 이런 거.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로버 이런 거는 달 줄 알았는데 그냥 테슬라들이 저벅저벅 다니면 저건 프로토스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와, 화성에서 다 테슬라봇들이 이래가지고 다시 우주선 발사체에 실어서 지구로 보내주면은 지구에서만 다시 분류 작업이라든가 광물 작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와,
돈이 된다 생각은 되는데 점점 스타크래프트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광활한 영역이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예. 그래서 2부에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진짜로 돈이 되는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